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8살이며 남편은 49살입니다. 어여쁜 딸 둘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15년 전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선택한 이유는 20대 후반 엄마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드렸어요. 홀로 남게 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부모님과 집에서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과 가족 사진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자물쇠로 잠겨있던 서랍장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길래 자물쇠까지 잠가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한참을 찾아보다가 엄마 보석함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해 맞춰보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은 제가 그동안 본 적 없었던 사진들이었고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죠. 부모님의 모습은 전부 장례식장이었고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장의사 직업을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처음부터 택시기사를 계속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말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점부터 엄마는 저와 함께였거든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부모님께서 왜 저에게 말을 안 했는지 알게 되었죠. 저도 이 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해 알아보게 되었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젊은 사람은 저 포함 몇 명 없었죠. 장의사를 취업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 결혼까지 하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지인분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 같았어요. 아직 손에 익숙지 않았던 제가 그때 많이 지쳐 있었는데 묵묵히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잠시 쉴 때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게 되었죠. 나이도 젊은 분이 여기서 고된 일 한다고 대단하다고 많은 칭찬을 해주었어요. 처음으로 장례가 끝났을 때 엄마와 아빠가 했던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선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숨기게 되거나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부모님께서 왜 이 직업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제가 커가면서 분명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죠. 술을 꽤 많이 마신 상태였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세상을 먼저 떠난 지인분이 과거에 자기와 함께했던 추억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 한잔했다며 괜찮으면 술 잘하나는 말에 저도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마음속으로만 묻어두었던 아픔을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술 한잔하게 되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저희는 서로 대화하며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후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되었고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된 인연이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얘기가 나왔죠. 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결혼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지만 인사드리러 가기가 부담스러웠죠. 장의사와의 결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을 때 좋게 봐주신 분들 별로 없었어요. 이런 제가 뭐가 좋다고 힘들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한다며 결혼하자고 설득시키는 모습에 감동받아 결국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절 보며 어머님께서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셨고 분위기 또한 정말 좋았어요. 제 직업에 대해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자마자 하신 얘기가 친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었죠. 그때 남편에게 제 얘기 아느냐고 슬쩍 물어봤는데 모두 알고 있다며 급할 거 없으니 일단 밥부터 먹자고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진정시켜주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지만 직업에 대해서는 일절 꺼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나고 함께 거실에 나와 과일을 먹으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젊은 사람이 쉽지 않은 일을 한다며 대단하다고 하시고는 그 뒤로 또 별말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이상했죠. 그러다 참다 못한 제가 물어보게 되었네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으실 텐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 맛이 좋았다니 나도 기분이 좋네. 그리고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 직업은 직업일 뿐이야.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런 말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말해봐. 몇 시간도 못하고 다들 뛰쳐나갈걸. 나는 사람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는 결혼 날짜는 있고? 이왕 하는 거 빨리 했으면 좋겠네. 어머님의 말에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왔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재촉하시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남편이 데려온 여자는 제가 처음이라며 그만큼 믿고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함께 사는 걸 반대하셨어요. 아버님이 남편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줄곧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다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고 적응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같이 살겠다고 계속해서 우겨서 결국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일을 끝내고 힘들게 집에 들어오면 항상 따뜻한 맛있는 밥과 반찬들이 제 피로를 싹 덜어내 주었고 변하시지 않으시고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어머님께서 아이들까지 봐주시며 일에 지장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행복했죠. 이 모든 상황들이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같았어요. 살다 보니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고 서로 아픔을 위로해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죽이네 사네 대판 싸운 적도 있었죠. 고개 돌리면 가족밖에 생각 안 난다고 모든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이나 흐른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월들을 뒤늦게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좀 늦었죠? 우리 유진이와 윤이랑 함께 놀아주느라 힘드셨죠? 제가 밀린 집안일 빨리 할게요. 이제 좀 쉬세요. 예, 내 얼굴 좀 봐라. 이거 소금인데 얼굴에 좀 뿌려야겠다. 그리고 앞에 대야에 물 더 넣고 손 깨끗이 씻고 옆에 있는 장갑 끼고 들어와라. 요즘 너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나. 어머니, 갑자기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뭐예요? 제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너 집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찝찝했는데. 그 손 가지고 음식하고 물건 만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집에서 지금 참고 있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도 매달려서 직업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입 닫고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겠어. 앞으로 매일 같이 들어오기 전에 손 씻고 장갑 끼고 들어오도록 해라.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행동에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실 때 정말 충격이었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침착하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어머님의 행동이 아니었고 저를 대해주신 모습들 절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잠시 시간을 두기로 했어요. 저를 보며 장갑을 왜 끼고 있냐고 물어본 남편에게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보호하려고 끼고 있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줬어요. 항상 저녁에 어머님 어깨도 주물러 드렸는데 자기 몸 건들지 말라며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정말 싫어했죠. 그때 제가 이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한 후회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락스와 세제를 붓고 수세미로 제 손을 수십 번 닦아본 적도 있었어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결국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집안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났고 어머님께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순간적으로 쓰러지면서 저희는 너무 놀라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어머님께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 순간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 어머님께서 담도암 4기로 폐까지 전이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한참을 깨어나지 못했던 어머님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어떻게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몰라 걱정을 하던 찰나 이 모든 상황을 어머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알게 되었으며 나이도 있는 만큼 수술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고 어머님께서 그제야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이 저와 함께한 3개월 너무나 좋았는데 너무 좋은 기억만 가져가면 나중에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 아픔만 남기고 갈 것 같아서 정 떼려고 했던 행동들이라며 미안하다고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냐고 가슴에 상처를 남긴 미련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 맞는 것도 이미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곧 맞이하게 될 어머님의 임종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시기가 임박해질 시점에 남편이 어머님 곁에 앉아 제가 작성한 문서를 보여드렸고 그 문서에는 장례식에도 고가에 속하는 것들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힘겹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시더니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모질게 했던 행동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착한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와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마지막 말을 하시고는 며칠 동안 눈만 감고 계신 상태로 지내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모셨고 깨끗이 닦아드리고 수의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정성껏 모셨고 동시에 저희 부모님도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때만큼은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었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의 발인까지 모두 끝내고 그제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긴장했는지 온몸이 떨려오면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네요. 행복했던 추억만 남겨둔 채 먼저 보내드려야 했던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드렸던 기억들만 떠오르고 가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드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고생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어머님의 장례식을 끝으로 장의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집안일을 하며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돈만 벌다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후회 없이 살다가 떠나고 싶어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언제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눈을 감기 전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지도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 남들 대신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잘해드리니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